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7일 효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 0.5%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은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2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은 750억 정도.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의 그 신경전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그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이제 보복전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그 뭐죠? 그 히토류를 또 이제 사기업을 또 국유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히토류를 또 무기로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느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느니 점점 이제 세계가 또 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에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다가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헝다 그룹도 사실 파산 위기가 있지만 일단 억지로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도미노적인 파산을 막기 위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호흡기를 계속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헝다 그룹은 크게 위기를 못 느끼고 넘어가고 있지만 혹여나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 무리해서 투자할 때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거의 뭐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뭐 이게 애매하게 올라간다라고 따라가거나 내려간다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진짜 돈을 잃기 쉬운 그런 장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시장 지수만 보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잘 타시면, 네, 그런 고수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이제 흐름을 한번 잘못하면 완전 반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돈을 잃기가 엄청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증시를 그렇게 그리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수 차트 모양도 그렇고요. 사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세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에너지가 한번 폭발하기 위해서 좀 응축이 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간질간질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 번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뭐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좀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뭐 한 방향을 잡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계속 숨죽이고 그냥 지켜볼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에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 종목도 한번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또 월봉 플러스로 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확신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셔서, 네,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 투자자가 지금 믿을 만한 이 수급이 아니거든요.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믿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100 후반대. 그래서 1200원대 뭐 크게 넘지 못하고 계속 요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네, 지수가 좀 떨어지거나 할 때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1.44%,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증가를 했고요. 이 정도 라인에서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고 더 떨어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경기가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자꾸 방향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에서 주식이라든지 그런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런 단계가 서서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지켜보자 뭐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선물 자체는 다 좋네요. 플러스로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다 이제 좋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옵션 만기일 12월 또 9일이죠.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지수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5만 원 상승해서 7.5% 상승했고요. 71만 6천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도 제가 최근에 리뷰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주력 종목 위주로만 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을 진행을 못했는데요.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조정기를 좀 크게 겪고 나서 이제 쌍바닥 정도를 다졌고요. 121선 이평선 지지를 하면서 21선 추세 돌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이 양봉이 등장함으로써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양봉이 나왔고요. 완벽하게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왔고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네, 2.2면 내려가겠지 하는 구간에서도 계속 올라오다가 이번에 이제 큰 조정을 받았죠. 이때까지는 좀 다른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도 이 라인 자체를 이전 고점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전전 고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4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면서 그 정도 라인 지지를 해주면서 또 확보를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21선과 5일선은 좀 내렸지만 61선과 121선, 241선 이렇게 완곡하게 위로 우상향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상승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봉과 월봉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뭐 효상 첨단 소재. 그래서 일단 뭐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 사실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뭐 이렇게 꾸준히 다시 매수를 들어와 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원래는 10월 달부터 그다음에 11월 달까지 가지고 계속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느낌이고요. 연기금이 특히 매수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이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로 좀 계속 들어와 준다면 효성 첨단 소재도 확실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뭐 차트가 뭐 크게 의미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올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그 정도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월 거래량 자체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일단 뭐 고점 라인은 한번 찍었던 데를 보게 되면 뭐 87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된다면 이 이상 넘어갈 수도 있을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력 종목은 아무래도 뭐 타이어 코드를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고무적으로 해가지고 좀 탄소 소재를 많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소재라고 해서 첨단 소재죠. 탄소 섬유 소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볍기도 하고 아주 고강도, 뭐 고내열성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주 산업 쪽에 좀 많이 탄소 섬유가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라도 목포 전주 쪽이었나요? 그쪽에 그쪽에 이제 탄소 섬유 공장을 크게 증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로 선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 실적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좀 나왔습니다. 2019년에도 3조 가까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OE가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이었는데요. 2021년 들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대폭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ROE가 65%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기마다 수익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그 수익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수렴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그 탄소 섬유에 대한 그 가치와 그다음에 수소 산업의 신사업에 대해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도 겸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종목 분석을 보게 되었을 때 그죠? 종목 분석도 상당히 이제 괜찮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효성 외 5인이 44%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7% 정도. 그래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이제 이런 첨단 소재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7% 이상이면 아주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효성 첨단 소재가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저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았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효성그룹의 그 자회사 중에 네, 효성 스틸이죠. 효성 스틸 코드 이 기업에다가 채무 보증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채무 차입 금액을 상당히 많이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굉장히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요약 재무 상황을 보면 전전년도에는 자산 중개가 이렇게 되었지만 단기 순이익이 단위 100만 원으로 쳤을 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320억이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당해 연도에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부채 총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네. 채무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효성 이 첨단 소재가요. 그래서 채무자별 채무 보증 잔액을 보면 효성 케미칼에 뭐 708억, 그다음에 뭐 여기에 어디죠? 스틸코드에 1189억, 뭐 여기 3130억이죠. 네, 베트남 쪽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입장에서 돈을 좀 많이 이 회수를 하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계속해서 채무 보증을 해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 재무에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사실 이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1년에 영업이익이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네, 327%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540% 정도를 찍고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사실 부채 비율이 30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100%대까지는 좀 떨어져줘야 기업 입장에서 좀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기업이 특성상 뭐 이 사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 조금은 재무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유보율이 꽤 있고요. 네. 최근에 이 올해 번 돈이 많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빨리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년 정도면 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매 분기마다 지금 거의 뭐 100% 아니면 60% 가량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목표가 제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100만 원입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사실 뭐 71만 6천 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비싸 보이지만 효성 첨단 소재 시가총액은 3조 정도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으로 잡는다면 지금 대비 이제 얼마죠? 한 40% 올라간다고 했을 때 4조에서 5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네, 목표가를 상승시킨 것 같고요. 기존 목표 주가가 이제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3%더 상향을 시킨 거고요. 네, 이 키움증권은 이제 영업이익을 5,267억 원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4,800억이었는데 5,200억으로 이제 잡았죠. 그래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고요. 타이어 코드는 이제 공급 증가가 제한된 가운데 신차 타이어 수요 증가로 빡빡한 수급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실적 개선은 이 타이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의 기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증설한 아라미드 물량 증가 효과도 내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네, 2,500톤 규모의 탄소 섬유 증설분도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는 수소 저장 용기 등 수소 경제 인프라의 핵심 소재이다. 이게 그죠. 수소 저장 용기를 이 또 탄소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또 수소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성장성에 대해서 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철보다 강도가 10배 높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9개 기업인 이 이제 양산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4,000톤에서 2024년 1만 톤 규모로 이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탄소 섬유 사업 매출은 올해 600억에서 700억이었지만 내년에는 1,239억, 2023년에는 1,534억으로 이제 증가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PER은 네, 9.1배 수준이고 뭐 10 미만이면 굉장히 낮죠. 그래서 탄소 이 뭐죠? 효성 첨단 소재가 주가가 올라갈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의 뭐 탄소 섬유 업체들은 PER이 53에서 83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주가가 100만 원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조 정도입니다. 3조 좀 넘어가는데요. 100만 원이 된다면 이제 4에서 5조 정도가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한 성장성 확보, 그다음에 수소 저장 용기 생산에 대한 그 또 성장성 확보죠. 거기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MSCI 편입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그 채무 보증에 따른 그 재무 구조만 조금만 더 개선을 해준다면 효성 첨단 소재는 확실히 우량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주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또 액면 분할 뭐 50분의 1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2만 원 정도에 또 상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면 분할도 한번 효성 첨단 소재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재무가 좀 개선이 되고 추가적인 또 성장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또 그렇게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액면 분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 진행 이후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아지면 오히려 패시브 자금이 더 유입이 되어서 갑자기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7, 8조까지도 올라갑니다. 갑자기 수급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자, 효성 첨단 소재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아주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